쪽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이제 정말 이제 별표 3개값. 여기 이제 아예 문제 나올 거니까 바로 자 19페이지. 자 19페이지에 이제 용어. 정말 저 위에 매회 그리고 항상 보실 게 출제가 어떻게 되나. 거기 이제 횟수도 다 써놨습니다. 정말 매회, 매년. 올해도 가보면 일본 문제가 바로 용어다. 여기는 매년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중계. 중계는 이제 의외로 시험 문제는 많이 안 나오는데 내용은 제일 많습니다. 중계가 뭔가. 그리고 우리가 이제 용어를 배우는 것은 이제 우리 법전에 바로 이제 이런 용어 6개가 아주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 군데. 그러면 그걸 잘 알고 나면은 법 문장 자체가 추상적이니까 잘 풀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잘 풀어갈 수 있을 거니까 용어 6개. 내용들을 정확하게 좀 알고 가자는 겁니다. 그래야 법전 볼 때 편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먼저 중계는 3가지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예전에는 다음 중에서 중계 3요소가 뭐냐 이렇게 나온 적도 있었다는 겁니다. 중계 3요소가 뭐요? 5분까지 3개만 다 써놓고요. 자 3요소를 찾아봐라. 이런 문제가 예전에는 나왔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정리를 좀 해주셔야 됩니다. 정말 딱 3개 나옵니다. 자, 중계는 3요소, 3가지 요소가 있었을 때 중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3조는 볼 건 없고요. 숫자는 바로 며칠, 이런 것들은 이제 바꾸는데 몇 조, 이런 것들은 바꿀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3조는 빼놓고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다음 시간에 이제 바로 중개대상물 배울 겁니다. 자, 중개대상물, 토지, 건물, 임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런 것들을 이제 중개대상물이라고 한다는 겁니다. 네, 그 물건을 누가 가지고 오나요? 거래를 하겠다는 사람이. 거래 당사자. 네,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이렇게 오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중개 의뢰인 그렇게 부릅니다. 중개 의뢰인. 우리는 중개 의뢰인 이렇게 부를 거라는 겁니다. 중개 의뢰인. 소송 맡기면 소송 의뢰인 이럽니다. 하여튼 우리한테는 중개 의뢰인 생각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거래 당사자 간에 근데 그 사람들이 와갖고 뭐라고 우리한테 부탁할 건가요? 매매. 매매는 매도 매수를 줄여놓은 말입니다. 사고 팔고 아까 봤었네 그입니다. 매도인 얼마, 매수인 얼마로 살 거야. 이런 소리입니다. 매매. 그리고 바꾸는 것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토지하고 토지, 건물, 토지, 건물 이런 식으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잘하는 사람들은 교환만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다는 겁니다. 자, 그런 경우도 이제 가능하고, 그리고 서로 안 팔리는 물건을 교환을 많이 합니다. 자, 도저히 그냥 애매해갖고 땅도 적고 건물도 애매하고 누가 사겠다는 사람이 등장 안 한다 그러면 니네 둘이 서로 바꿀래? 이러면 또 서로 좋다고 바꿉니다. 자, 이러니까 교환도 해보면 좋다는 겁니다. 그거 안 팔려? 요거 안 팔려? 그러면 둘을 붙여야 됩니다. 둘을. 그러면 땅 갖고 있는 사람은 건물이 좋아 보이고, 그리고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땅이 좋아 보이고,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자, 이러니까 중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을 해주면 얼마나 좋냐고. 둘이만 갖고 있으면 죽어도 그냥 계약을 못 하는데 둘이 바꾸자는 겁니다. 둘이. 그러면 쉽게 바꿀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말 토지는 0.9 때릴 거고, 자, 건물은 이제 요율에 따라서 그리고 중개 보수를 봐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등기하고 그러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임대. 자, 임대차는 임대와 임차. 요걸 줄여놓은 게 바로 임대. 세 주는 거 임대. 세 들어가는 거. 우리 돈 빌리면 차 그러잖아요. 차용증입니다. 자, 빌려서 쓰는 사람 임차인. 임대 임차인의 권리 의무를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비가 새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 월세를 자꾸 늦어지면 쫓겨나야 되겠어.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민법 배울 때 자세히 배울 거야.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 밖에. 근데 우리 시험 문제가 요 그 밖에를 빼놓고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 끝에 지금 박스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권리. 그 5글자만 박스를 잘 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길목을 봐야 되는데 어디 앞에를 어디 뒤에를 쓸데없는 거 보고 계세요. 여기입니다.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그 밖에. 정말 이거 이제 빼놓고 시험 문제 냈을 때 거의 대부분 다 틀렸습니다. 자,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심했었다는 겁니다. 이제 앞쪽에 매매교환 임대차. 요게 3개가 채권이죠. 근데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 지상권, 그리고 지역권, 그리고 전세권, 용유물권 3개, 담보물권, 유치권,
그리고 저당권, 근저당권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근데 그건 너무 많죠. 소유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법정지상권도 있고 분묘기지권도 있고 물건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너무 많으니까 뭐라고 하겠어요? 그 밖에. 예. 여기다가 모든 물건을 한꺼번에 그 밖에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물건은 너무 많다, 쓰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밖에 권리라고 해놨다는 겁니다. 이거 빼버리면 어떡해. 민법에서 물건 안 배우니? 물건 배우잖아요. 문제가 14개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용이 많으니까 채권은 10개 나와도 물건은 14개나 나온다는 겁니다. 꼭 기하셔야 됩니다. 뒤에 이제 민사특별법도 거의 그냥 앞쪽에 거의 자, 명신딱 이런 것들도 보게 되면은 상당히 물건이 상당히 많이 차지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밖의 권리는 빠지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득, 그리고 실, 그리고 변경. 누구는 얻고, 누구는 잃고, 그리고 잠시 변경되고. 자, 뒤에 이제 그런 행위를 뭐 한다고요? 알선을 하는 것. 여기에 바로 이제 중개. 그러면 3요소가 어떻게 됩니까? 첫 번째, 중개 대상물. 그리고 그 물건을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라고 있습니까? 중개 의뢰인 입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면서 중개하는 사람 누가 필요할까요? 우리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세 개가 바로 중개 3요소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그 세 개 없는 것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등록관청 없죠. 등록관청은 저기 시군구 원주시장 아직 안 나와요. 등록에서 나와요. 등록에서. 입니다. 등록관청 없고 중개사무소 없죠. 중개사무소 없어도 중개 성립된다 안 된다? 땅 가서 보여주고 거기서 합시다. 그러면 중개가 성립하니까요. 중개사무소는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수. 중개보수도 아직 안 나와요. 중개업에서 나와요. 자, 이런 것들은 안 나온다는 겁니다. 자, 좀 이따 이제 그 아래 중개에서 세 놈 외에 없는 놈들 제가 이제 써드릴 겁니다. 그런 것들 잘 보라는 겁니다. 찾아보라는 문제가 옛날에는 나왔었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정도는 쉽다고 안 나와. 기억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이제 공인중개사로 왔습니다. 여기도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 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바로 이제 공인중개사. 그러면 등록 안 한 사람, 그리고 일 안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공인중개사라고 하게 돼 있다는 겁니다. 자격증만 취득한 사람. 딱 자격증 얘기만 하라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문장 정말 짧죠. 자, 시험장 갔더니 2줄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0포 가고 있습니다. 틀린 문장으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문장 짧았어. 딱 감이 온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보게 되면은 그 짧았는데 뭔 문장이 이렇게 길어? 아주 소설을 혼자 쓰고 있으니까 길겠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공인중개사 보실까요? 근데 2법 그랬습니다. 2법. 근데 여기도 이제 외국법으로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자, 뒤에 가면 또 공인중개사 나오니까 거기다가 외국법은 X다. 야, 여기 이제 너무 그냥 줄이 좀 짧으니까 또 좁으니까 쓰지 마시고요. 좀 이따가 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법 말고 공인중개사 법으로 입니다. 다 길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격을 취득한 자. 등록 없고 수행 없고 보조 없고 그거는 공인중개사에서 다시 한번 이상한 문장을 써드릴 거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요 중개업은 한 문제 과목으로 정말 많이 나왔었습니다. 특히 25회 때 문제가 가장 좋은 문장을 다 추려서 문제를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문제집 받아보면은 그 문제 나와 있을 거야. 없으면 제가라도 소개할 거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중개업 보실까요? 자, 중개업은 4개가 나옵니다. 4개. 그러니까 여기다 중개란 이러면 안 됩니다. 중개업이란, 중개업이란. 내용 중에서는 제일 중요하다. 오히려 중개보다도 중개업이 한 문제가 많이 나왔었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다른 사람의 뭐라고 있습니까? 의뢰. 자, 의뢰 밑줄만 한번 해주시고요. 자, 항상 우리 중개업은 누가 찾아와야 됩니다.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합시다. 자, 의뢰. 누가 찾아와서 중개 하나 부탁. 그러면 민법에서 뭐라고 했을까요? 청약입니다. 그죠? 청약. 저 물건 하나 사고 싶어요 라고 청약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개업공사가 뭐라고 할까요? 알았어. 그러면 그게 승낙입니다. 이렇게 청약과 승낙이 만났을 때 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매매도 그렇잖아요. 나 팔고 싶어 청약 들어왔습니다. 매수인이
사겠어 승낙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매계약이 성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의사표시가 합치가 되면 이제 서로 코 낍니다. 구속력을 갖는다는 겁니다. 함부로 이제 말장난하고 계약 못한다고 하면 몰수당하고, 매도인은 계약금 받아놓고 계약 안 한다고 하면 따블을 물어야 됩니다. 따블을 됩니다. 정말 계약은 장난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절단 나버립니다. 그래서 조심하자. 자,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반드시 뭐를 받고요? 보수를 받고. 자, 보수는 아주 중요한 문장이니까 동그라미 정도 해 놓고 계십니다. 그럼 이제 반대로 이제 보수를 받지 않았을 때 얘는 중개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 28회 때 중개 보수의 유무의 관계 없이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문장 한 번도 안 나왔는데 맞았을까요? 틀렸을까요? 유무? 그럼 무상도 중개업이냐 하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겠습니다. 그런 문장으로 싹 돌렸다는 겁니다. 반드시 어쩌라고 했습니까? 보수를 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수 안 받고 어떻게 중개업을 해요? 어떻게 사무소를 유지를 해요?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돈이 넘쳐납니까? 안 된다는 겁니다. 월세가 얼만데 갠다. 거의 막 돈백 가깝게 깨지고. 그리고 서울은 돈백이 아닙니다. 저기 강남 같으면 월세만 해도 몇백, 몇천도 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하다는 겁니다. 이런 보수를 안 받으면 중개업을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자, 보수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고, 보수 빠지면 X 기하셔야 됩니다. 중개를 어떻게 한다고요? 중개를 업으로. 자, 업에다가도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업은 계속 그리고 반복적, 밥 먹듯이 딱 한 번 해놓고 중개업이래. 그 우연한 기에 이래. 이런 문장은 아주 많이 나왔다는 겁니다. 좀 이따 우리도 볼 거야. 여기 우연한 이런 것들은 절대 업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다가 그냥 딱 한 번 해놓고 중개업이다 그런 소리 하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도 밥 먹듯이지 무슨 여기다가 딱 한 번 해놓고 여기는 무슨 중개업 이야기입니다. 알바 하루 갔다 와놓고 직업을 얻었대.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게 뭐 직업이니 그입니다. 내일 안 갈 거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4번에 보실까요? 자, 예전에는 중개업자 그랬습니다. 지금 용어 다 없어졌습니다. 근데 아직도 방송에서는 중개업자 이런 소리 하고 있다는 겁니다. 중개업자가 어디 있어? 입니다. 지금 뭐라고 한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 입니다. 저기 정말 방송국에다가 중개업자 없어졌다고 정말 아예 그냥 게시판에다가 난리 불스를 한번 쳐주세요. 입니다. 맨날 저것들이 아직도 중개업자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없어진 지가 언젠데 입니다. 거의 한 15년 가깝습니다. 자, 여기는 개업 공인중개사. 우리도 공부하기 전에는 중개업자 이런 줄 알았을 겁니다. 없어졌다니까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은 이제 사무소 갖고 개업하니까 음식점만 개업하냐? 우도 개업하지 그입니다. 막 떡도 돌리고 화분도 돌리고 그입니다. 화분은 많으니까 걔 또 죽으니까 제발 좀 화분 보내지 말고 돈 보내세요. 그게 조금 더 나을 겁니다. 차라리 커피나 좀 보내주세요. 휴지나 보내주세요. 잘 풀리라고 그입니다.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이 법에 의하여 여기도 공인중개사법으로 뭐라고요? 자격증 얘기 없다 그입니다. 그리고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한 자, 사무소하고 등록에만 밑줄 한번 해놓으세요. 그리고 자격증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좀 이따 이제 개업도 나올 때 자격증 X 이렇게 써드릴 거니까요. 불칙 때문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하니까 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5번, 6번 정말 주의하실까요? 시험 문제가 답이 되면은 맨날 요놈 거의 80%, 90%는 여기서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소속. 자, 소속은 누구한테 붙어 있다고 저렇게 소속이라고 했을까요? 개업 공인중개사 소장님, 사장님 아래 붙어 있는 월급쟁이. 그래서 소속 그려놨다는 겁니다. 자격증 있는데 사무소 소장님 밑에 붙어 있네. 그러니까 소속. 이걸 또 줄여다가 소공 그러는데 하자 소속 공인 중개사. 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먼저 누구에게 소속돼 있다고요? 개업 공인중개사에 소속. 그래서 이제 소장님 밑에 사장님 밑에 소속돼 있는 공인중개사하고 여기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가로를 조심하세요. 가로. 시험 문제에 여기서 아주 집중적으로 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먼저 가로를 보시면요. 포함인가 제외인가 거기만 좀 신경 쓰셔야 됩니다. 그걸 치사하게 제외 이런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가로 보시니까요.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인 공인중개사인자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포함한다. 자, 앞에 문장 너무 그냥 복잡해 보이는데 신경 쓰지 말고요. 그 사람을 포함한다 그랬답니다. 포함한다. 자, 그러면 임원 사원도 다 소속에 어쩐다고요? 다 포함이 돼 있다는 겁니다. 다 들어갔다. 그러니까 다 들어갔다. 자, 그럼 이제 그 포함 대신에 제외 X 여기 한번 써놓고 좀 이따 또 나오면 한 번 더 써보고 자꾸 써봐야 됩니다. 자, 꼭 해놓으셔야 됩니다. 포함 제외 그러면 X. 자, 시험장에서 제외 기출문제가 제외 이렇게 나온 적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니라고. 뭘 빼기는 왜 빼? 임원사원도 소속에 다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이제 중개업무를 수행을 하고 이제 수행이 확인설명서 작성, 거래계약서 작성, 좀 센 업무, 좀 강한 업무 이런 것들은 수행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중개업무를 뭐 한다고 했습니까? 보조하는 사람, 수행도 하고 그리고 보조도 하고. 근데 시험 문제가 수행을 싹 빼고요. 이렇게 나왔을 때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소속 공인주사는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이렇게만 딱 나왔다는 겁니다. 그럼 이거 맞는 문장이요? 틀린 문장이요? 2박 3일 고민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공법 저기 80문제 언제 풀라고 저렇게 고민하신대? 라고 했었다는 겁니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그죠? 요거 맞습니다. 그러니까 수행을 빼도 그냥 보조한다. 보조하잖아요. 그럽니다. 그러면 보조를 한번 빼보고요. 그냥 수행한다. 맞네. 그럽니다. 수행을 하거나 보조니까 센 놈을 하든지 약한 놈을 하든지 여기는 다 소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씩만 얘기해도 맞다. 자, 꼭 끼워넣으셔야 됩니다. 중개 보조 보실까요? 보조. 우리가 보조 그러잖아요. 보조. 그럽니다. 자, 음식점도 보조 이런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자, 주방장. 아예 그냥 거기 이제 후라이팬 잡아보지도 못합니다. 괜히 그냥 주방장 없을 때 한번 후라이팬 잡았다가 그걸로 얻어맞습니다. 자, 그 정도로 이제 너 그냥 양파 하나 가져와. 그냥 그릇이나 닦어. 이런 게 이제 보조라는 겁니다. 자, 그 정도입니다. 정말 서러워. 자격증 없는 보조 느낌입니다. 자, 먼저 중개보조는 공인중개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아닌자. 여기다 인자 그러면 말이 안 되겠죠. 아닌에다가 꼭 동그라미를 넣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 뒤에가 이제 같아지니까 앞에 문장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 시험 문제가 꼭 여기 아닌자를 요걸 통으로 뺐다는 겁니다. 빼면 안 돼. 그러니까 빼면 안 되고 아닌자로서. 자, 뒤에 보실까요? 개업공사한테 뭐하여? 소속하여. 그다음 중개사물이랑 현장 안내. 우리 법조는 복잡하게 안 쓰는데요. 하는 일까지도 딴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일까지도 예시를 해놨다는 겁니다. 맨날 현장으로 안내하니까 현장 안내. 그리고 일반 뭐라고 했나요? 서무. 근데 이제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대신에 확인 설명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니요. 그건 보조가 아닙니다. 확인 설명서 작성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래계약서 작성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격증 없는 사람은 절대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개업무와 관련된 뭐라고요? 단순 그랬잖아요. 보조니까 복잡이 아니라 단순한 업무를 뭐 한다고요? 잘 나가더니 수행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보조하는 사람. 소속하고 다르죠. 그러니까 보조 아래다가 수행 X. 수행하면 3년 이하 징역을 얻어맞는다는 겁니다. 자, 정말 뭐하자? 조심하자.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